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홍보 비용을 늘려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어떤 홍보를 할 건데 SN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자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박소연 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N가지, 우리 이렇게 일하지 맙시다 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티나게 일할 수 있나 이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 잘하고 일 못하고 이런 거에 있으면은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꼭 일을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일을 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을 못한다,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어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을 잘하는 거는 왠지 막 회사에 막 내 몸을 바쳐야만 될 것 같고 회사형 인간이 되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소소하게 살래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못한다 하는 거는 사실 뭔가 조직에서 막 승진하고 그 다음에 뭐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꾸준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게 사실 일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소소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분식집을 갔는데 거기서 어쩔 때는 라볶이에 계란이 있다가 없다가 이거 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당면이 불었다가 아니면 쫄깃쫄깃하다. 이런 건 사실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 택배가 1002호에 갔다가 2001호에 갔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소중한 존재죠. 사람의 가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 사실 삶이 행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고객들은 컴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늘 실수는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워라밸이 된다거나 행복한 삶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일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건가? 라는 거는 좀 약간 그림에 오는 것 같아요. 막 TV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서.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또 보면요. 내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든지, 제가 저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어떤 것이 있냐면, why, 그러니까 왜 해야 하나에서 시작하지 않고 how나 what,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사실 일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시작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how나 what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고생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기획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럼 기획 수업에서 어떤 걸 하냐면 어떤 신사업을 한번 기획해 봐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게 야심만만하게 이제 기획서를 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약국에 약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약국마다 어떤 약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약품, 바이오, 뭔가 관련되는 거니까 트렌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셜 벤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누구누구님은 살면서 어떤 약국을 갔더니 원하시는 특정 약이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원하시는 적이 없던 거를 만들면 누가 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학교 과제를 내면은 칭찬을 받겠죠. 만약에 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근데 그건 시장에 나와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마케팅을 쏟아부어도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거를 원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why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how나 what으로 먼저 시작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만 들으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돼? 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아는 사람이 2 플러스 등심 그 소고기를 사준다고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토사강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사준다 하면은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포장을 해서 주던가 나중에 먹으라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Y에서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저번에 괜찮았던 방법 또는 이 업계에서 괜히 괜찮아 보이는 How나 What을 먼저 들이밀게 되면은 우리 상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저는 그거 별로 안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해서 왜 안 되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의 또 특징.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잘한 B급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S급 프로젝트를 만들 에너지가 없으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CEO가 늘 직원들, 특히 후계자를 키우려고 하는 임원들한테 가르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좁쌀 서말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하나 굴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업무를 막 자잘자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조직에선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10개의 한 B급 프로젝트, 고만고만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 업무를 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이거 가지고는 업무를 실적을 낼 수가 없으니까 더 뭔가를 하라고 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의 옵션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좀 성과가 없거나 아무래도 좀 실적이 덜한 것들을 조금 줄이고 S급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나 제안해서 그거를 쭉 밀고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10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쪼잖아요. 아니면 바깥에서 이제 쪼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에서 12개로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개에서 12개로 늘렸으니까 생산성을 20%나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 조직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에서 12개로 늘렸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우리가 작년에 9개를 했는지 11개를 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는 맨날 뭐 비슷한 업무하면서 맨날 바쁘다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는 바빠 죽겠는데 사실 외부에 갔을 때는 쟤는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는 억울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S급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냐? 제가 뭔가 엄브렐러 사업을 만드세요. 아니면 어느 한 사업을 키우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넘어서는 거 S급 프로젝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S급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뭔가 발명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막 우리 상사나 클라이언트의 눈이 번쩍번쩍 떠 있는 뭔가 특이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은 80%는 익숙한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20%를 새로운 걸 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에 전례 없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런 경우는 오너나 이제 오너 자제분 정도만 되는 거지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80%가 익숙하고 20%가 새로운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소로 쪼갠 다음에 하나의 핵심적인 걸 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이케아 가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케아 가구를 생각하면 저희가 가구를 디자인하고 유통해서 판다 라고 하면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디자인하고 부품 제작하고 조립하고 창고에 넣었다가 고객 주문 수령해서 배송해서 설치해서 AS하죠.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거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하나를 빼는 건데 쓸데없는 거 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빼면은 업무 개선이고요. 야, 이거 빼면 안 되지 않니? 하는 걸 빼는 거예요. 자, 이케아는 뭘 뺐어요? 조립을 뺐어요. 조립은 고객이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나왔죠. 이것처럼 전체를 쪼갠 다음에 야, 이거는 이게 빼면 안 되지 않니? 하는 걸 하나 빼면 됩니다. 자,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이 올라왔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80%는 인터넷 강의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위가 취미고 플러스 준비물을 준비해 주는 것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80%는 익숙하고 20%는 건 새로운 걸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B급 프로젝트를 고만고만한 걸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나 사업 모델을 내세워서 그래서 VC도 투자를 못 받으시고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 못하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세상에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모든 다 소중해요. 모두 다 소중하고 우주의 중심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이래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익숙한 게 어떤 모습이냐? 내가 주인공이었던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과제를 내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내가 중심인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를 다닐 때 과제, 조별 과제를 하거나 뭐 리포트를 내거나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제가 돈을 내고서 보고서를 내고 돈을 내고서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가장 어필되게 하는 방식이 학교의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게 되면 주인공이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의 모든 과제나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 주인공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왜요? 돈을 상대방이 내요. 그래서 돈 내고 하는 그 전에 하는 방식을 버리시고 돈 받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제가 정말 아방가르드하고 정말 그 너무나 멋진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이번 월드 어워드에서 1위한 헤어스타일을 해드릴게요. 상의도 안 하고 내 머리에. 나는 그냥 다음 주에 취업 준비하느라고 머리 단정하게 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거 원래 7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머리를 해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월드 어워드 머리를 내 머리에 했다니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지.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회사 같은 경우도 전체 보고서에 시장조사 내가 이렇게 2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시장조사 내용을 80%로 채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고생한 거, 이거는 데이터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나 이거 너무 고생한 건데 이사를 찾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이 궁금한 거, 상대방이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한테 왜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직도 학교 때의 그 습관, 주인공은 나야 나, 우주의 중심은 나 이걸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고생한 리포트도 착착착착 이렇게 다시 써 이렇게 됩니다. 일 못하시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일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언어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일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시는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승전결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생겼고 내가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기승전결로 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하루에도 막 수십 건 수백 건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저 사람의 기승전결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게 별로 궁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승전결로 말하시면 안 되고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말할 때 너무 공포영화처럼 무섭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퇴근하고 났는데 그 뭐 전남친 전여친의 뭐 자니? 막 이런 문자처럼 김대리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신저가 왔다고 써보세요. 아니면 또롱 하고 퇴근하려고 딱 왔는데 최종 시한 검토안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때롱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말을 이렇게 기승전결로 길게 하거나 아니면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커뮤니케이션이 50% 60%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똑바로 말했고 알아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벌쳐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던가 아니 송 매니저는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을 그렇게 처리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약간 못돼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승전결로 말을 길게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시는데 안심 첫 문장 30초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A 제품 프로모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하면서 이제 안심 첫 문장으로 시작하시고 1, 4분기 매출이나 이 반응이 지금 5년치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문제 상황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A 제품 관련돼서 지금 소비자 컴플레인이 3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약간 그 기프티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보고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심 첫 문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결론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수다 떨듯이 주절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규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 못하는 사람분들의 또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똑바로 말했고 상대방도 똑바로 알아들었다고 너무 확신하세요. 이게 같은 언어 얘기했고 우리 또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휘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디낭드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얘기하는 거가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시니피앙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사랑해요, 뭐 좋아요, 적당히, 금방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시니피에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빨리 해주세요 라는 게 5분 안에 해달라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해주세요 라는 게 이번 주 안에 해주세요 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단어는 똑같이 들었지만 그 단어를 듣고서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말했지.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똑바로 알아들었겠지.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 생각은 똑같겠지. 라고 너무 확신하시면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우주선이 우리 부서 제품입니다. 또는 고객님 제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제품을 자기 제품이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제일 작은 우주선. 자, 두 번째는 제일 큰 우주선. 제가 강연을 많이 나가다 보면은 거의 반반씩 나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바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분명히 똑바로 알아들었대요. 라고 하지만 서로 전혀 엉뚱한 걸 가져가 놓고 아니 왜 그걸 가져가세요? 아니면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똑바로 말했고 서로 똑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그림인데요. 어디가 개의 상체일까예요. A는 상체가 머리하고 앞다리, 그 다음에 하체는 등하고 뒷다리. B는 상체가 머리하고 등, 그 다음에 하체가 다리. 네, 이것도 반반씩 나뉘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상대방도 알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말했으니까 우린 서로 같은 걸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글이나 그림이나 텍스트나 이런 걸로 개의 상체다 해도 여기라고 엑셀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품 조간도를 할 때 스케치라도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한 텍스트나 그림으로 서로 머릿속의 생각을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맞지? 라고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중간에 보고를 하거나 중간에 미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요 방향인 거 맞죠? 라고 초반에 얼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가져와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게 있죠. 지금 초반에는 자기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스케치 수준이니까. 이 상태를 자기가 보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팀장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받으면 진짜 깜짝 놀라죠. 이게 내가 지금 2시간 후에 부장님 오늘 우리 사모님한테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깜짝 놀라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갖고 온 거죠. 자, 이러니까 자기와 남의 생각이 똑같겠거니 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든 그림이나 텍스트로 조율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를 가능한 빨리 하셔서 요런 느낌이 맞죠? 라고 한 점검을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일 못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근거가 없이 너무 모호하게 말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일하게 됐을 때는
클라이언트 또는 조직에 돈이나 사람을 써서 이걸 하려고 해요 라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의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 홍보 예산 또는 1,000만 원 디자인 비용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쓰려고 해요 라고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 못하시는 분들은 근거가 없이 너무 말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저희가 모든 주장에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소비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 두 가지 의문이 들죠. 소비자 반응이 안 좋은 게 홍보 때문인가?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홍보를 하면 진짜 소비자 판매에 도움이 되나? 이 두 가지가 다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홍보 비용을 늘려야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어떤 홍보를 할 건데 SN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나? 이거 디자인 때문에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을 하실 때는 근거를 내세우셔야 돼요. 근데 근거를 내세운다고 하는 게 동어 반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 못하시는 분들 이런 거죠. 고객들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감각적으로 좀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어요. 기존의 제품들이 올드해서 감각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근거를 넣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넣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좌뇌형 권위의 근거, 그 다음에 우뇌형 공감의 근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좌뇌형 권위의 근거라고 하면 뭔가 숫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아니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1사분기 제품 매출이 30% 하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의 근거는 어떤 거냐면 약간 스토리도 같이 넣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케터가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경우에 가까이 들어가겠죠. A 모 씨가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고 혹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었나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내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좌뇌형 권위의 근거, 숫자나 통계 같은 전문가 얘기, 그 다음에 우뇌형 공감의 근거, 누군가의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나 아니면 남의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걸로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근거를 얘기하셔야지 소비자들이 막 많이 불편하대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일 못하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자, 관계가 어떤 얘기냐면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너무 마음을 쏟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문장인데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인사가 아니고 남이 내 마음속까지 알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 못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지? 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조직을 가던 간에 저희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뒤통수를 쳤거나 뭔가 잘못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잘 화해하고 푸셔야 되겠지만 취향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어도 싫어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취향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을 해도 누구는 정말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는 친구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같이 뭐 팔짱을 끼고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좀 관계 좀 풀어보려고 술을 새벽 2시까지 마시고 회사 뒤에 덤불에서 다음날 같이 발견되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쌓인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더 싫어져요. 왜냐? 취향이 안 맞아요. 사자가 있고 사슴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자가 사슴이 싫어하는 막 자꾸 고기를 갖다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저기 사슴은 고기는 안 먹어. 그러니까 자꾸 고기 갖다 주면 무섭대. 그 정도로 해결되면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괜찮은 관계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슴은 네가 털이 너무 많은 게 싫대. 하루에 3번씩 포효하는 게 너무 꼴보기 하기 싫대.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취향 문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일로만 엮이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 엮이는 것도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제 저희 리더한테 얘기해서 페어로 업무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능한 저는 이분보다는 다른 분하고 페어를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조직을 가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에너지를 뽑지 마시고 나와 잘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좀 더 에너지를 더 쓰시고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가능한 일로만 엮이고 아니면 일로도 안 엮일 것인가를 찾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회사에 그런 걸로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회사 나오고 나면 다시 볼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 못하는 사람의 N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뭐 대단히 회사에서 뭐가 인정받고 싶고 뭐 엄청 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보내는데 그래도 뭐 상사나 클라이언트나 동료가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일 못하는 사람의 N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셔서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걸 좀 잘 적용하고 체화시키셔서 조금 더 성장하셔서 일을 통해서도 꽤 괜찮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